자, 이동구 부장님과 또 시장 개장 준비해야 되겠죠. 또 FMC 할 수는 없고 뭐 할까요? 뭐 그냥 FMC 관련해서 뭐 그냥 글쎄요 뭐 어차피 똑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이 되는데. 근데 뭐 일시적인 그 충격 내지는 뭐 이런 것이 주어지더라도 그렇죠. 빠르게 적응을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두 가지만 싶네요. 좀 부연을 해드리자면은 한 가지는 일단 어쨌든 간에 이 대규모 재정 부양책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뭐 경기의 빠른 반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 정상화가 속도가 빨라지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결국 뭐 계속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도 점점 이제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연준 정책도 그러니까 뭐 이제 기존의 뭐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굉장히 또 앞당겨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그 어떤 흐름들 하나가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제가 이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느 순간에 금리를 용인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어제 우리 시장의 흐름들 그러니까 FOMC를 앞두고 좀 약간 관망이라고는 하는데 장 보면 좋았어요. 굉장히 시장이 뭐 종목들도 많이 오르고 상승 종목도 많고 어제 우리 시장이요? 그렇죠. 수급도 조금 수급도 좋고 네, 기관투자자들 특히 연기금이 매도하다가 그렇죠. 연기금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 뭐 외국인도 뭐 결국은 매도를 했지만 아주 소폭의 매도를 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앞서서는 매수를 했고 결국 이러한 흐름들 그리고 환율도 또 안정이 되고 있고 네. 이런 것들 어떤 제반의 어떤 여건들을 보면은 이제는 이러한 금리 상승 뭐 인플레이션 이런 것에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내성도 생기고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적응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물론 이제 FOMC에서 뭔가 뭐 앞에서 우리가 다룬 내용처럼 뭔가 좀 이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 저는 어느 정도는 예상이 돼요. 하지만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흔들릴지언정 그 부분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흔들림에 그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이 부분에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갈 길을 가자. 그렇죠. 갈 네.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 네.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 오늘 그렇네요.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네, 뭐 정하다 보니까 자꾸 저도 FMC 그냥 편하게 그냥 끄집어 왔지만 뭐 사실 그들의 의중을 정확히 알기는 쉽지는 않고 모든 그 상황들과 문구들을 막 조합해 보면 머리만 복잡해지고 생각이 복잡하다고 수익률이 꼭 연결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것도 그냥 도움이 되겠다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 앞서 근데 그 전 유럽 지역도 그렇고 또 하나 이슈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입니다. 그렇죠. 그 미국의 유럽 의약청 EMA라고 하잖아요. 예, EMA 맞죠? 아마 발표를 또 18일 기준으로 할 것 같은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위험성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것이다. 뭐 혈전 문제인가 봐요. 그렇죠. 뭐 아직 명확한 결론은 안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걸 좀 EMA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고 이게 또 어떤 금리 변수로 작용 글쎄요. 이제 일단은 지금 뭐 백신 접종 중단하는 나라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결국 앵커에서 말씀하신 대로 18일 날 그 EMA에서의 어떤 그 결정을 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글쎄요. 뭐 이게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부작용이 어느 정도는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은 네. 이 부작용의 위험성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 이 백신을 맞는 쪽에 이익이 더 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뭐 백신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퍼센트가 어떤 예방률이라든가 이런 건 분명히 뭐 다르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거고. 그렇죠. 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고서도 지금 뭐 각국에서의 어떤 그 백신 접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냥 맞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네. 어떤 이런 그 부분들이 훨씬 더 낫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그래서 글쎄요 18일날 이제 그 EMA가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뭐 전면 중단이라든가 이런 쪽의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렇죠. 이제 뭔가 또 한 차례 뭐 주의를 좀 환기시키고 뭐 이게 이런 부작용들은 나타날 수 있는. 하다못해서 우리가 독감 백신을 맞고서도 상당히 또 그런 거에 대한 부작용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이런 백신들은 지금 이런 부분들도 물론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결국은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것이 뭐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는 어떤 그런 이슈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치료제 이슈들이 몇몇 등장했는데 이제 나파펠탄 얘기하고 종근당 얘기가 좀 있고 뭐 치료제 효용성이 있는 치료제가 다양하게 물론 백신도 지금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파이자도 있고 모더나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얀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다양성과 그다음에 그 후속적으로 치료제까지 조금 부가적으로 붙어준다면은 뭐 아스트라제네카의 논란은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 아스트라제네카가 대규모 소송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좀 조심스럽게 멘트해야 됩니다. 그 사실 뭐 지금 뭐 이전에부터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이게 단순히 백신만 맞아가지고 코로나19가 완전히 뭐 종식된다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이게 결국은 이제 게임 체인저 역할은 백신도 중요하지만은 치료제가 결국은 해줘야 되고 다만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바라는 부분은 마치 이제 어떤 그 타미플루 같은 걸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종플루를 타미플루를 먹으면 그냥 나아버리는 이런 식의 어떤 치료제 딱 바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그런 치료제까지 가기에는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개발도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치료를 도와주고 이런 식의 지금 뭐 기존에 가진 약품들은 여러분들 아시는 뭐 앞에서 앵커에서 말씀드린 나파벨타임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가장 지금 거기에 근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종근당이 이것 때문에 조금 또 이제 그 주목을 받고 있는데 결국 향후에 이제 뭐 임상 3상 거치고 나서 이런 부분들 근데 나파벨탄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어떤 그 고위험군 환자의 어떤 이런 쪽에 좀 집중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정말 확실한 이런 그 타미플루 같은 치료제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아직까지 있는 거고 그 부분까지는 우선은 좀 백신이 좀 약간 그런 그 부분들을 많은 그 시간을 부분을 좀 벌어줘야 되겠죠. 감당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요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또 뭔가 내일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렇죠. 상장이 있기 때문에 관심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그건 잠시 후에 다시 들어보도록 예. 하겠고요. 신민영 아나운서가 지금 관심 리스트로 올라오는 기업들 빠르게 정리해드리고요. 또 레포트도 몇 가지 요약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이제 7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엊그저께 바이오다이는 저희 출연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내용을 들어봤는데 이제 진단키트 시장, 뭐 단순 진단키트라기보다는 그때 이제 대표이사는 조금 뭐 해외사하고의 NDA, 비밀유지 협약이 세게 걸려가지고 예, 말씀을 예. 잘 못하고 하셨는데 시장에 이미 뭐 소문들이 좀 많이 났긴 했어요. 네,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에서 거의 그냥 찍어버린, 찍어버렸다는 게 찍어 누르는 건 아닙니다. 네. 눈도장을 찍은. 자, 그래서 오늘 뭐 그냥 따상은 무난하고 내일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따상 될까요?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지금 시장의 분위기라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역시 뭐 최근에 물론 최근에 조금 이제 바이오 시장이 조금 침체돼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이번 주부터는 조금씩 이제 시장 자체도 반등을 하는 추세고 뭐 어떤 지금 그 시장의 좀 분위기를 바꿔놓기 위해서라도 저는 뭐 좀 그런 부분들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앞서서 이제 잠깐 그 치료제 관련돼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 좀 제가 부연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실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은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뭐 미국 FDA라든가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뭐 유럽의 EMA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허가를 받은 제품들이 뭐냐가 중요하죠, 사실은.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뭐 길러들 엠데스비르라든가 또 일라이릴리의 어떤 그 리제네론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게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 같은 제품들이 지금 이제 허가를 득했거나 아니면은 절차를 진행 중인 이런 약품들이에요, 지금. 그쪽은 이제 신약 있잖아요. 신약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쪽이 이제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뭔가 이제 지금 이런 치료제로 이제 이게 계속해서 이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이고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이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서 이런 제품들이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각국에서로부터 지금 이제 계약을 맺고 있다는 거죠. 네. 마치 이제 백신을 우리가 들여오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 것처럼 아직까지 뭐 백신처럼 그렇게 뭐 서로 간에 막 물량 경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그 치료제를 두고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벌써 시작을 한 거죠.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뭐 진짜 바로 먹으면 낫는다, 뭐 맞으면 낫는다 이런 게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치료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완전히 뭐 이게 바꾸는 이런 게임 체인저 역할은 못하지만은 적어도 이런 치료 과정에서의 어떤 조력이라든가 아니면 완화라든가 이런 쪽에서 확실하게 효능을 보이는 물질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진행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기존 약물 그렇죠. 재창출 이런 것도 아마 이슈가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그런 나파발탄도 부분들도. 사실은 기존 약물을 약간 그렇죠. 나파발탄 같은 경우는 변형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 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찾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빨리 좀 좋은 그 치료제들이 좀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그렇죠. 효용성 있는 치료제, 완벽한 치료제는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그죠? 네. 자, 그거는 그 정도. 그다음에 준비하라 이렇게 두 번째 중국 얘기가 좀 있잖아요. 사실 중국 얘기는 뭐 이것도 미국 앞에서 이제 다룬 얘기하고 또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 지표 어제 이제 보신 분들 있겠지만은 그 1, 2월에 그 산업 생산이라든가 성업 판매라든가 이런 생산 소비 지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시장 예상치를 굉장히 상회하는 이런 양호한 결과를 시현을 했고 결국 이제 고정자산 투자 중에서 그 IT 업종의 높은 증가율이 나타났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기술 정책, 기술 어떤 자립 정책을 좀 이제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이제 그 또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구시사기 판매 이것 때문에 뭐 두산인프라코어라든가 우리나라 업체들이 상당히 또 이제 이번에 실적이 아주 올해 좋을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들이 나오는 그런 이제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경제지표의 반등이 금융시장이 우려하는 긴축 리스크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러한 좀 우려들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 많죠.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 고용 지표는 아직까지 회복이 굉장히 더뎌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뭔가 좀 이게 굉장히 지금 지표가 너무 좋은데 하지만은 정책 기조를 뭐 여기서 긴축으로 전환할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아직까지 고용 지표가 못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지금 가장 안 좋은 게 고용 지표고 그렇죠. 중국도 가장 안 좋은 게 고용 지표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향후에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그 지금 뭐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어떤 그 대중 압박은 전혀 지금 뭐 이게 완화될 대중국 기미가 안 압박. 보여요. 예. 사실 뭐 특히 이제 기술 관련해서 강경 기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히토리 얘기가 나오는 거고 뭐 중국이 이제 무기 어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아시겠지만은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네. 이제 이 알래스카에서. 부분에 알래스카에서 내리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선 기대감은 별로 없어요. 지금 여기서 뭐 의견 못 좁힐 것이다. 뭐 그냥 서로 간에 얘기하고 끝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만에 하나 회담의 내용들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내용들은 또 이제 금융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FOMC와 더불어서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봐야 되는 그런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또 한 가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대북 재료인데 그냥 일반적인 설전이긴 합니다만 로이터 통신, 뭐 CNN 이런 보도들을 보면은 로이터 통신 내용이 조금 눈에 띕니다.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ICBM 시험을 시사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뭐 가까운 장래라는 게 언제인지는 날짜는 모르겠고 그들 마음이니까 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떨까요? 이 대북 재료는 리스크로 뭐 역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서 많이 경험해봤지만은 뭐 설사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좀 단기 리스크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일단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북한 입장에서는 뭐 미국은 일단 뭐 2월달에 그러니까 접촉을 제의했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오히려 지금 한번 과시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단기적으로 또 한번 뭐 저희가 과거에 많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장기적으로 시장을 조금 흔들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그 부분에 대한 회복력은 시장에서 금방 또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만한 그러한 재료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나온 거니까 언급은 해드렸고 그게 뭐 임팩트가 강한 그런 재료는 아니다라고 보고 시장은 무난하게 보합 출발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개장 후 다시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